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시간은 째깍째깍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까지 만약에 윤석열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자, 이것이 엄포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 헌법재판소 쪽으로 취재도 하고 민주당 내부도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오늘 역전의 용사는 정말로 특집 역전의 용사들답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쳐다보는 것이 정확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문대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은 이렇게 박수를 치더라도 지금 박수 칠 기분인가라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박수를 좀 더 두껍게 그리고 세게 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하겠습니다. 다시 치죠 그러면. 자, 좋습니다. 이거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요즘 열심히 뛴다는 소문이 서울 시내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서초갑 민주당 지역위원장 김한나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면서 파이팅! 하면서 해야 합니다. 김종욱 탄탄TV의 김종욱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아, 그래도 마음 하나님, 엄브레드님, 김원봉님, MJK님 이렇게 일찍 들어오셔서 저희들 많이 이렇게 구독, 좋아요 누르고 방송 시작하는데요. 구독자가 저희들이 동시 접속이 10,000명이 되면 보통 한 7, 8천 명 정도가 좋아요를 눌러야 하는데 네. 유독 스픽서 역전 용사들은 좋아요가 적다. 구경만 하고 좋아요도 안 누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던데요. 어떤 방송을 보니까 10,000명 정도 동시 접속하는데 진짜 8,000명, 9,000명이 이렇게 나와서 직접 좋아요 누르니까 역시 충성도 차이가 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들 스픽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애정, 충성도가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좋아요 누르고 지금 방송 좀 많이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아이고 지금 좋아요가 지금 저도 지금 눌렀습니다. 아, 좋아요. 눌렀습니까? 저도 예. 안 눌렀네요. 네. 그렇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좋아요 누르면서 방송 시작하면 좋겠고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지금 2,000명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엔젤차이님 그리고 정현님 모두 고맙습니다. 발견재상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안간희님도 좋아요 누르고 지금 시작하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서버님, 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 나와서 김정은 사무처장이 국회 나와서 김은정 의원으로부터 호되게 질타를 당하는 듯한 질문을 받았는데 정말 속 시원한 박은정 의원의 질문 한번 직접 여러분 들어보시죠.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재판부에서 지금 결정할 문제시고요. 신속하게 선고하기 위해서 신속은 이미 끝난 것 같고요. 지났습니다. 그리고 특정 재판관이 선고 기일을 늦추고 의도적으로 계속 미루고 있으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이 되는데요. 사무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전혀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요?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무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질문해 주니까 속은 시원합니다. 지금 바깥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상호 기자 오늘 박은정 의원 저런 질문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 유사한 질문을 또 우리 김영민 의원도 의원께서도 하셨는데 네. 실제로 권성동이 4월 11일 날 결정 날 것이다. 네. 그리고 한독수 때는 7대 1일 것이다. 7대 1 어떻게 맞춰요 그거를? 사실상 정계선 재판관 말고는 7이었으니까 7대 1이 맞았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축적된 내용이 결국은 이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얘기한 게 다 맞았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3명이 적어도 한두 명은 내통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네. 거기에 비해서 사실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여러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아예 문자조차도 아는 사람끼리도 안 보낸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런 권성동이라든가 국힘당 지도부의 저런 언론 공략 프레임이 먹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통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 발언, 권성동 의원 발언 속에서 7대 1을 맞췄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추측은 가능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매우 답답한 이런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는 분위기, 이것은 사실 국가적 그 혼란을 감지하는 그런 정서가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는 네. 알아야 될 테고 예.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런 내통설까지 나온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기로 직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의심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우리 믿었어요. 예. 헌법재판소도 믿고 우리나라 사법기관도 믿고 그랬는데 이 시간들이 너무 딜레이되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 첫 직연판사의 석방 상황에서도 아 이걸로 진짜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나라는 생각도 했었으나 그 이후의 시간을 한번 보면요. 직연판사도 원래 자기의 논리와 모순되는 판결이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인가? 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자, 생각합니다. 헌재가 손을 탔다, 심각하다. 정재훈님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정말로 지금 의심 안 하는 게 이상하다. 이 정도로 가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뭐 이런저런 설명도 하고 그게 아니라고 김정은 사무처장이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김종 박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헌재는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이 됐다. 이유는 3월 26일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 2심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판정을 안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고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여러 가지 정황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들을 계속 가미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네. 정치적 판단의 핵심도 뭐냐? 제가 볼 때 국민 여론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오늘 그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내용에 의하면 빨리 선거해라는 여론이 8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냐면 이게 오늘 김종원 사무처장 말대로 이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만큼의 상황에 지금까지 올 만한 상황이야? 내가 봐도 다 알겠는데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란 자를 다시 직책에 돌릴 수가 있어라고 하는 판단들이 좀 국민의 다수의 판단이고 이 문제는 그냥 헌법재판관 같이 30년 동안 판사 안 하시고 뛰어나지 않으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끌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 고려밖에 없는 거 아니냐. 법리적으로 뻔한 건데. 근데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긴 해요. 그러니까 완전 지법법관으로 물론 구성되어 있지만 헌법소의 최후 보루이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의견을 가미한다. 그래서 정치적 사법기관인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 사법기관에 어떤 정치적이어야 되느냐? 헌법 수호, 헌법 질서 수호,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런 행보는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일정 당이나 자기를 임명한 그 세력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서 정치적인 사법기관이라고 할 때 그 정치라는 것은 바로 이제 헌법 수호라고 하는 그렇죠. 관점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지금 보면은 진영 재판 그리고 인용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충분히 들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의심이 든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심해서 대응을 선제적으로 맞습니다.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저는 주말 내내 복귀를 하면서 네. 우리가 너무 나이브했다. 계속 밀려왔는데 그때 그 순간마다 사실은 윤석열 탈옥시켰을 때 이상하다 이거 뭐지 라고 법리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쟤들이랑 공방할 것이 아니라 그때 심우정의를 탄핵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상한 판결을 내린 지기현이나 그런가 하면은 허판사 같은 경우에 김성훈 풀어주고 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상하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법관 뭐 탄핵까지도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쭉 이렇게 밀려나서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최초에 최상목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둘이나 넣어줬어? 맞아요. 그것부터가 저들의 공작의 시작이 아니었는가. 자, 그 공작이 먹힌다,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국힘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네 분께 동시에 제가 거수로 일단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8인 중에서 상당수가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이 됐다.
그래서 지금 기각 또는 각하 쪽으로 가는 움직임은 정치적 오염이 되어서 그럴 수 있다. 오염이 되었다라는 쪽으로 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상당수인가요? 일부라고만 해주세요. 그러면 일부든 상당수든 어쨌든 네. 오염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 헌법을 기준으로 윤석열이 저지른 일을 가지고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라는 것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인데 네. 그거 아니고 오염되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실적 진실을 배제하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부든 다수든 오염이 됐다라고 보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습니다. 오염이 됐다.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자, 3명이 됐다고 했고 주먹을 쥐어주셨고 5명이 오염됐다는 아니, 뜻은 아니, 아니죠. 숫자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 아니요. 그래서 이제 3명이 오염이 됐다는 것이 오염됐다고 보시는 네. 거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1번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이 추론은 증거가 없긴 하지만 실제 오염이 됐다면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 기대할 것이 있다 없다 아니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뭔가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는데 오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선의 결정을 하도록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일단 헌법재판소가 오염이 됐다라는 부분에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풀려 나온 이후에 출근은 안 하고 있지만 한남동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뭐 사병화된 경호처가 이제 네. 감싸고 있고 여당 의원들이 출입하고 있고 수석들을 만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업무는 출근은 안 하고 있지만 복귀를 위한 그리고 제2의 내란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또는 이제 기존 이제 증거들을 인멸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착착 진행해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접근들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평일을 한다고 해서 1시간, 30분, 1시간 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논의할 게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안 내리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요. 굳이 이해를 한다면 손 탔다. 그럴 가능성이 네. 크다. 이런 문제 제기를 아니할 수 없고 그것을 염두에 더 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는 이제 우리 민주진영 입장에서는 마음의 각오도 해야 되고 비상한 시기만큼 선제적으로 비상한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 민주당은 일단은 잠깐만요. 저는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한덕수 결정 당시에 이미 증거를 저는 5명의 그 재판관들이 외부로 드러내는 감행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는 순서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써서 드러낸 겁니다. 이 안에 지금 오염 상태다라고 하는 거 시급히 정화가 필요하다. 빨리 정화제 마 재판관을 넣어달라라고 하는 명백한 시그널이었다라고 보고 결정문이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법리적으로 해석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2명이 각하했고 1명이 기각을 했는데 이게 각하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거 법리적인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국임당의 정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답습한 거잖아요. 그렇게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은 기각을 해서 심지어 김복형은 이거는 며칠 전에 자유리 최상목에 대한 위헌 결정 자체를 부인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거죠. 오염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판시라는 이름으로 드러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는 거 알면서도 이거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증거 아니냐.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각이 나오고 뭐 5명이 기각을 하고 2명이 이제 각하를 하고 1명이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빌드업 과정이다. 자, 곧 이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율이 잡히고 8대0으로 탄핵을 하겠구나라고 다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이브했다는 거죠. 나이브했다. 근데 예.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복귀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진짜 정말 성찰을 많이 했어요. 주말 동안. 아, 그러면 어쩌면 최상목 씨 때 아니면 한덕수 때부터 이 헌재 구조를 생각하고 처음에 임용을 안 했다가 7명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우리가 임명하지 않은 상황. 이런 것부터 그때부터 이게 판을 짜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우리는 헌재의 시간이다라는 말로 헌재한테 너무 내버려 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12월 4일
꼬라지 4명이 안가에서 만났을 때부터 저는 이 소위 말하면 그 탄핵에 대비해서 법비들의 향후 헌재 재판 일정과 관련된 투입 여부까지 다 거론이 됐다, 검토가 됐을 거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강력하게. 정말 이 내란당은 1안, 2안, 3안까지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거에 맞는 강수를 이제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맞는 강수를 둔다는 것인데 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오염이 됐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오늘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보관리 잘하십시오. 보안관리.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믿고 싶지만 이거 내통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윤상현이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했죠. 4월 11일 날 선고한다라고.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 지금 다 들어줬지 않습니까? 한덕수 먼저 선고해라. 최재해 먼저 선고해라.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해라. 이거 다 들어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상하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의심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빨리 떨쳐내야 됩니다. 자 이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욱 박사. 자 지금 오염이 됐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최악은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이 복귀하거나 아니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대한 심판 자체가 결정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 자체가 계속 지속되는 것 자체는 국민들과 헌정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오염 정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슨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될 수 없는 겁니다만 오염됐다라는 전제 하에 거기에 맞는 상황들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서 그런 대처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어요. 토론하면 안 돼요. 내부에서 정리한 다음에요. 행동으로 공격을 해서 선제적으로 저쪽이 거기에 대응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쪽이 토론을 하면서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다 나오니까 그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저쪽은 또 계속 대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쟁의 요소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퇴는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인 거고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을 통해서 국민들이 압력을 넣어서 헌법재판관들이 실제적인 자기 압력으로 느끼게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토론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저쪽에서는 바로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는 반복적인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소위 진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서로 정쟁하는 거 아니야라는 논제까지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아마 제가 다 안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토론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결정한 사항들을 집행을 해서 저쪽이 그 내용을 가지고 균열되게 만드는 방식을 채택을 하는 것이 가장 선제적인 건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저 비상식적인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단합을 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지지를 보내면서 그 힘 자체가 얼마나 막강한지 당장 지금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탄핵에 대한 찬성 비율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 비율이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힘을 주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힘을 줄 때는 그 힘에 맞게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자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쿨차장님께서는 이제는 시나리오 쓰지 말자. 제발 좀 민주당아 이제 하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갑시다. 저들은 그냥 막 갔는데 우리는 못 가. 나 우리가 75%라고 나를 두동강이 내더라도 우리는 다수잖아. 그냥 갑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범진님께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재판관 2인의 임기 종료 후 헌재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다. 그것을 한덕수나 최상봉이 월권 행사를 해서 마흔이 임명하지 않고 자기들 편인 재판관 2인 임명으로 윤석열 복귀시키는 게 눈에 뻔히 보이지 않느냐. 자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 청천포님 아직도 다음 주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라고 하니까 마음 하나님께서는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역전의 용사들 지금 시각이 8시 31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 보는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서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 플랜을 가지고 이제 뛰어라라고 하는 주문이 이제 빗발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 전에 이제 의원총회를 하면 최소 1시간 한 20분,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한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할 게 없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조금 전에 얘기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헌법재판관 임명 연장에 관한 건 그리고 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 자동 임명 간주하는 건, 그리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낸 헌법재판소 법안 소위까지 통과시켰거든요.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헌재의 기능이 무력화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할 일을 이미 다 선행적으로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임기 단축, 원포인트 개헌까지도 이제 치밀하게 기획하고 있다라는 네.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차곡차곡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계속 난상 토론을 하면서 밖으로 알려지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받고 이런 식의 의총을 하지 않는다. 이제 행동하는, 더 이상 착한 민주당은 없다. 이런 이제 결의들이 모아졌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도부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선 중진- 문 의원님, 예. 더 이상 착한 민주당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착한 민주당입니다. 화이팅! 제가 이제- 화이팅 하자고 저희- 해서. 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선 의원 이제 몇몇 분이 지금 좀 더 신중해야 한다. 탄핵에 대해서는 너무 급히 나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는 확 그러니까 없어졌습니까?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게요. 예.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 신중하자라는 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잠시 얘기가 나왔던 줄탄핵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을 봐야 된다라는 몇몇 중진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은 뭐 나름 합리적이긴 하지만 잠깐만요. 줄탄핵이 아니라 일괄 탄핵. 일관 탄핵, 일관 탄핵인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위헌 사유가 있으면, 명백하게 위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우리가 입법부가 갖고 있는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예. 이 시기에 행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나는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실행해 나간다. 내일까지 마흔역 임명에 대한 답이 없으면 한덕수 탄핵, 마흔역 탄핵 동시 진행한다. 한덕수 최상목 탄핵. 최상목 예, 탄핵을 예, 동시에 예. 두 사람 그냥 예. 바로 탄핵을 한다. 네. 그 뒤에는 지금 그러면은 일괄 탄핵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것도 단계별 탄핵으로 가느냐.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상황을 봐야 한다. 정무적 판단들을 하시겠죠.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4월 18일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미선 재판관이나 문영배 이제 권한 대행의 임기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후임 임명될 때까지 그 법안 그 세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네. 오늘 법안 심사 소위까지 마쳤고, 이제 상임위로 바로 넘겨서 본회의 통과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되는데 이제 그 경우에도 거부권 행사에 대비를 해야 하니까 이것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시원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무식하기는 왜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도대체? 저거 보세요. 한 소리 하지 말고. 독일, 프랑스 헌법재판소법에 다 있어요. 그리고 슬로베니아에는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다음 후임자가 들어오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 지금까지 있던 사람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라. 헌법에 들어있어요. 헌법에. 다른 나라는 헌법재판소법에 들어있고. 그럼 무식하게 또 물어보세요. 미국하고 영국은요. 미국하고 영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럴 때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지금 있던 사람들이 그 직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헌법 헌재 사무처장님. 다른 나라 사례들에서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 임기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사례를 네. 뭐 국가별로 했고 또 헌법재판소가 없는 또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있는데, 자 저 내용을 보면 일단 혹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헌법에 6년으로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 자체가 이거 위헌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사례가 없다,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서영교 의원님 호되게 꾸짖으신 것이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차정환 교수도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네. 임기 연장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목적을 한목적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 직무를 계속 임시적으로 시킨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헌법의 사항을, 임기가 정해져 있는 헌법 사항을 하위법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도 저게 기각이 됐다는 취지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오늘 우리 서영교 의원 말씀이나 외국 사례 그리고 전문가들의 지적 때문에
요거 사안은 내일이라도 당장 바뀔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취재를 해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헌재에다가 제출한 그 권한쟁의 가처분, 가처분 네, 권한쟁의도 오히려 권한쟁의 그게 가처분에 문제가 좀 되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오늘 저 김정원 사무처장 헌재 사무처장이 검토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 같아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밤 8시 8분에 넘겼거든요. 예. 근데 주말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 질의에서 이미 검토 중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안의 시급함과 중대성에 비춰서 주말에도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예. 아니 제가 요걸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네. 긍정적 시그널이 있다 이러면 요새 막 발끈 일어나가지고 막 네, 비판을 네. 많이 하기 때문에 긍정적 시그널은 각자 생각하시고. 제가 네. 긍정적 시그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공격을 안 당하기 위해서 자, 본인이 어찌됐든 뭐 검토하고 있다고 검토를 하고 얘기한 거라고 있다라고 봐요.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사실상 한 희망회로 얘기죠. 방식으로는 일단 문제 접근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제 헌법재판소의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임기가 자동으로 뭐 연기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무조건 통과시키는 거죠 일단 그렇죠. 예, 이거 통과시키는 저희- 것이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서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상정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 네. 바로 좀 달려가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 지금.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임명 제한이죠. 예. 대통령 지분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 동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예, 내용은 예.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예. 그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거는 네. 어떤 의미입니까? 대통령이 아니면 임명 권한 대행자들이 권한 이제 대행이- 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없다. 권한대행이 권한 범위를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인 경우 제한하는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 임명의 정당성을 부여하자라는 것이죠. 예. 지금 요 얘기가 사실 왜 그거는 중요하냐면 명분한 오늘 거죠. 예. 권성동이가 벌써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탄핵하면 우리 권한대행한테 대통령 목세 2명 임명하도록 협의할 거야, 추진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미연에 막자는 건데 이 또한 문제는 뭐냐면 네. 거부권이 걸려 있는 사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거부권 통과를 어떻게 풀어갈 거부권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사실 윤석열의 복귀를 꺼려하는 국힘 의원들도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의 복귀를 꺼려하는 국힘 의원들도 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이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 그 세력들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 정문 능력들이 그 거부권을 염두에 둬 가지고 이 법안을 주재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4월 18일까지밖에 없는데 만약에 지금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했어. 거부권 행사가 지금 그 원래 그 법적 제한 시간이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가지고 있다가 14일 정도에 돼서 4월 18일이 넘어갈 수 18일 있죠. 예. 넘어가서 거부권 행사를 했다. 네. 라고 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일괄 탄핵이 나오는 외에는 거죠. 다른 수단이 네. 없다. 거부권 행사. 그게 이제 시점 싸움인 것 같아요. 예. 시점 네, 싸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저 사람들이 17일 날 할지도 모른다. 이런 거잖아요. 예. 타이밍상 17일 날 하게 되면 두 사람 18일 날 퇴임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 있고 자기들은 마은혁을 임명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안을 제출한 다음에 그 법안이 15일인데 서로 수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괄 탄핵 같은 경우, 일괄 탄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시점을 해서 실제적으로 국무위원들이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뭘 법안을 거론하게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거부권 행사는 지금 현재 이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뭐 제의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 국힘 의원이 몇 명 참석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일괄 탄핵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날짜로 보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의견이니까 예. 말씀드리면 사실 삼권 분립이라는 게 네?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가 힘을 균형 있게 분립한다는 것이지 협치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 시점에서는 한번 다 만나야 되는데 우원식 의장님이랑 그 행정부의 지금 어찌됐건 우리 총리랑 다 이렇게 우리 그 양 대표님들이랑 그다음에 사법 뭐 현재 헌법재판소장이 예. 딱 만나서 일자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일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저희가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말도 있어요. 문영배
재판관에게 빨리 날짜를 정하라고 한다. 예. 그냥 정하면 되는 겁니까? 정한 다음에 일부 아까 우리가 정말 약간의 오염이 탔다면 카카가 둘이나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정말 문영배 재판관이 왜 자기의 힘으로 날짜를 지정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풀어봐 줘야 된다. 맞습니다. 같이 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거꾸로 질문을 좀 드리면요. 네. 그 말씀 다 맞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이재명 민정대표가 자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나자고 연락하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아침에 두 번 네. 했고 오후에는 한민수 대변인 통해서 다시 국무정실에 연락했는데 아예 콜이 없어요. 리콜이. 네. 그 말은 뭐냐? 만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콜을 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모든 국민에게 말리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괄탄핵하는 정말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다 연락해서 하면 되는데 그 연락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게 제 네, 생각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 시간을 넘어가면 18일이 넘어가고 18일이 넘어가면 너무나도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고 아니 저는 이런 말씀하시는 가끔 몇 명의 방송인들한테 흥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18일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혈전 혁명이 일어난다. 예. 유혈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유혈 혁명이 일어나기 기다릴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게 그것은 아니라 이제 그거죠. 상정을 할 수가 왜 없는 우리가 거고. 위원 행위자들한테 네. 그걸 걸어서 물어봐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헌재 재판관들은 얘기도 못 해요. 왜? 자기들이 얘기하는 발설하는 순간 형사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땐 민주당이 결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결정을 하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와서 예를 들면 야 다 모여봐.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얘기해봤자 저는 위원 행위자들이 지금까지 위원 행위를 했는데 우리가 오라고 한다고 해도 저는 오지도 않을 거라 생각이 아니 들기 선고일을 때문에 잡는데 왜 그게 아니, 불법입니까? 선고일은 헌재가 잡는 거죠. 그러니까요. 원내대표 그걸 조절할 수 있죠. 아니, 헌재 재판관들한테 그걸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언제 잡을 건지 조율을 헌법재판소장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국회가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불러서라도 물어보자. 이제 이 정도 지금 이야기고. 오늘 저기 저 사무처장 왔는데 말을 사무소에 못 와서 하잖아요. 이제 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사실을 알리고 행동의 정당성을 미리 확보하자 이제 이런 뜻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를 바라보고 할 시간 이미 지났다는 거 동의하시죠? 네. 자 기다려봐요. 소용없어요. 내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고일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습니다. 아니, 발표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런 건 계속 알려주면서 왜 왜? 가장 중요한 선고기일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영배가 나서서 지금 날짜를 차라리 찍고 가라. 각오하고 찍고 가야 이게 정리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는데 그거는 또 본인의 권한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또 논쟁이 있어요. 네, 헌법재판 소장이면 되는데 소장 권한 대행은 그러면 할 수 있느냐? 이걸 누가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논쟁이 되니까 그걸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를 버려야 지금 민주당이 이 상황을 돌파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를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헌법재판소를 내려놔라는 바라보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네. 전제로 플랜을 만든 거를 오늘이라도 예를 들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를 임시국회를 열겠다라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4번이나 했습니다. 아마 8시 지금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지금 만나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지금 안 하면 우원식 의장이 내일 아침에 빨리 얘기해서 임시국회 소집한다라고 통보를 해야 하는데 왜 우원식 의장은 그러면 또 그것도 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고요. 1일부터 4일까지 매일 국회 열자라는 입장이죠. 저희들이 주장이었는데 국힘에서는 하루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최근 아시다시피 최근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안 질의해야 될 내용들도 많거든요. 산불에 관한 대책이라든가 민간국가 지정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또 뭐 최근에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할 일을 하자는데 이제 국힘에서는 피하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끝까지 오늘 협상한다고 했는데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줄 자 알고 일단 있습니다. 지금 타임테이블을 좀 공유를 같이 해보자고요. 4월 18일 이후에 헌재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미가 없죠. 네. 그죠? 그럼 4월 18일 이전에 17일까지 통과돼야 된다고 발효가 돼야 된다고 치면 15일에 숙려 기간이 필요하니까 제 계산이 맞나요? 4월 2일에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죠. 4월 15일. 네, 15일 15일. 그렇죠. 그러면 4월 2일이면은 수요일인데 지금 소위를 통과했으면
국회 보고하고 나서 24시간에서 72시간. 아니 이거 탄핵안 말고 예. 헌재 개정안, 임기 국회 연기.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일단 본회의를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법사위야 뭐 내일 아침이라도 열어서 통과하면 그러면 국회가 개원이 된 상태에서 그럼 국회 보고를 내일부터는 하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내일부터는 국회가 열려요. 1, 2, 자, 3, 4. 그것도 지금 단독으로 우리가 알려드려야 됩니까? 내일부터 국회 열립니까? 1, 2, 3, 4. 제가 취재한 내용은 예.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이거 얘기해도 되나? 예. 지난 토요일 날 이미 저는 저희 고발 뉴스에서는 화수목금 열릴 거다. 화수목금 열릴 것이다. 네, 그렇게 국회 의원들 취재를 그렇게 어나운스를 했어요. 저는. 예, 예. 저는 아니요, 저희는 오늘 의총 제가 들어갔는데 맞췄네. 예. 그죠? 1, 2, 3, 4 한다라는 게 저희 민주당 입장이고요. 예. 그 4일간 하자라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하루만 하자라는 것이죠. 네. 하루만 하는 것이면 이걸 다 처리를 못 하루는 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예. 아, 보고하고 나서 24시간 이후에 네. 이제 표결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 탄핵안은 그렇고 법안은 그냥 투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개정안은. 상정이 개정안 상정을 하면은 바로 투표합니까? 보고 그렇죠.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의안으로. 아니 그러니까 의안으로 채택되면 예, 예. 투표를 바로 현장에서 하는 보고 거예요. 예, 예. 현장에서 보고를 해서 그냥 투표하면 되는 그러면 거예요. 4월 2일 전에는 본회의 통과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뭐 일단 국회가 서두르면 열리면 가능하죠. 일단 예. 그 헌재 그 임기 연장 개정안은 통과 가능하다. 아니, 자, 그 통과하고 나면 네.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4월 2일 날 통과됐다 쳐요. 그래 넘어갔잖아. 정부로 이송이 되면 헌재 한덕수가 바로 아마 이거 그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죠. 아니 바로 안 하고 네. 그냥 보름 동안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냥 아니, 15일 15일 지나면 이내에 15일 지나면 완수할 수 통과해요, 그냥. 통과하니까 14일째쯤 가가지고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해버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일괄 탄핵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돼서 오자마자 확보할 수 거부권을 있죠. 행사할 수도 있죠. 예. 바로 여기 이제 네. 아주 수싸움인데 예. 4월 2일 날 빨리 넘겨도 문제야. 왜냐하면 한덕수가 이거를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랑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이랑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일괄 탄핵이라는 것이 선행적으로 결정이 돼야 그게 제일 그 다음에 나머지 법안이 자동 발효되도록 하는 게 15일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일괄 탄핵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자 연장 법안이 일종의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실효성을 거두려면 일괄 탄핵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근데 드리면 민주당에서 어떤 게 있냐면 두 사람, 그러니까 한덕수와 최상목을 탄핵을 시키고 나면 이주호든 누구든 예를 들면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일단 이 문제는 4월 18일 이전에 끝날 수 있다라고 하나의 이제 예를 들면 시나리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둘을 치고 탄핵을 하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뭐 예를 들면 교육부 총리 이렇게 가서 실제적으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마은혁을 임명하게 된다면 지금 구도상 6대3 최소한 6대3의 구도가 나오게 되면 소위 문영배 기회를 재판관, 잡을 수 있겠죠. 문영배 재판이 기회를 다 잡아서 그냥 6대3 밀어붙이게 되면 일단 윤석열은 그냥 그 파면이니까 파면이 되고 난 다음에 사퇴야. 저희가 따로 고민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말씀에 대해서 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솔직하게 고백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일괄 탄핵, 그러니까 단계별 탄핵이냐 일괄 탄핵이냐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요. 예. 사실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괄 탄핵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는 몇 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예. 예. 이런 상황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다. 결국 이제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수준에서 이제 그 명백한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가 밝혀진 탄핵 사유가 정리가 된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일괄 탄핵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을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국무위원 중에 한 명만이라도 좀 이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이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시면 그 전까지만 탄핵하면 되거든요. 네. 저는 이런 차원에서도 조금 정치라는 게 협치의 묘미를 한번 발휘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그러면 단계별로 좀 가서 단계별 전에 예. 우리가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협상할 사람을 찾는 거죠. 우리가 순위가 있잖아요. 적어도 제 생각에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무조건 환부할 것 같아요. 이 둘 말고 그 다음 순서가 있잖아요. 이주호, 유상임 등등 쭉쭉 우리 장관들 중에 우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이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안을 받아들일 사람을 섭외하는 거죠. 시간이 있냐고요. 그 참 이제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조금 전에 속보 하나 들어왔는데 속보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한덕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나자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했는데 답이 나왔네요. 한덕수 쪽에서 이재민 지원과 통상 대응이 먼저여서 만날 시간이 없다. 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국에 지금 윤석열 파면과 관련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민생 문제보다 앞서고 경제 문제보다 앞서고 외교 모든 것에 앞서 있는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한덕수가 만나지 않겠다는 것은 마은혁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전포고하는 거라고 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전폭으로 봐야죠. 이재명 대표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던져놓고 저렇게 대답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게 제1당의 대표가 지금 만나자 그러는데 네. 예? 더 고민하지 말고 그럼 일괄 탄핵하고 이 순서를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괄이냐 아니냐는 것은 일단 민주당 쪽에 지금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현재 관련돼서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하는 발언 한번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뭐 국무위원 간담회를 하느니 뭐니 하는 이렇게 상의하는 모습이 헌법재판소의 규범력, 소위 기관에 대한 구속력 이런 것에 면책이 되는 사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원론적으로. 예, 저희는 뭐 충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적인 행위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단이 발생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인 사항인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헌 사항이 맞습니다. 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우 기자. 네. 지금은 현재 우리가 맞닿아 있는 이 문제는 수사권이 없어서도 아니고 검찰이 내 편이 아니었어도 아니고 그리고 국정원의 총괄적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권한과 권능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나서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엄청나게 나온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민 절대 다수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이걸 실기해버렸다. 그러면 고스란히 민주당으로 가지. 그래서 국민들이 유혈 사태에 예를 들어서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 지금 누구 책임이냐라는 문제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일 오전까지 지켜보자는 거죠. 예. 민주당은.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움직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탄핵 시기는 더 하루 앞당겨진 겁니다. 지금 한덕수가 사실상 거부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절차적으로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을 지켜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미 차관회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차관회의에서 안건 심의해가지고 그 장관회의 즉 그 국무회의로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안 올린 거예요. 상법만. 네. 그러면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당장이라도 이제 대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랑 한에 대해서는 명백한 뭐 이를테면 마은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이 둘에 대해서 자신있게 간다 이건데 우리가 무슨 뭐 똑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부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 저희가 좀 계산기 두드려 봤잖아요. 4월 18일 이전에 이 두 그 임기 만료 재판관이 계속 임무 수행하게 하려면 4월 2일까지는 해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탄핵 일괄 탄핵과 이 개정안 같이 본회의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선택지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실기했다 그러면은 이번 주말에는 엄청난 집회가 있을 텐데 저는 헌재보다 민주당에 대한 규탄 집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말씀하니까 민주당 분열시키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고 민주당이 이미 실기를 하고 있다 이제 상반된 의견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 걱정 크게 안 하고 이렇게 지켜봐도 되죠.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예. 결기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이라는 이제 공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공식적으로 일관 탄핵에 대한 얘기는 아직 당 차원에서 없었거든요. 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너무 강요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들은 헌재의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되는 상황까지 고려한 다음 스텝까지 준비들을 하고 있다. 뭐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들이 사실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최근에 저희 주변에서도 납세 거부 투쟁 그리고 등교 거부 투쟁, 총파업, 국민 총궐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항쟁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 과정에 어쨌든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혈 충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관련해서 어쨌든 윤석열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구는 안 하고 있지만 직무는 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고 2차 계엄까지 2차 내란까지 준비하고 있는 2차 계엄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최악의 상황임을 상정해서 우리가 대응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입장이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 항쟁에 대비해서 시민사회 단체와 어쨌든 윤석열의 복귀를 막아내고 2차 계엄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런 연대를 위한 강도도 높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걱정 좀 덜하고 있어도 됩니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정리할 것이냐. 아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질문을 이렇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최상물 동시 탄핵을 하면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스스로 받아 안나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헌법을 지켜야 될 헌법재판소가 자기 스스로 행위에 의해서 저희 국헌 문란 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들을 자기들이 방치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헌재에 대한 공격은 정당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니네들이 지금 헌정을 막겠다,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해놓고 너네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는 행위로 귀결되는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문영배, 좋아, 5대3이건 6대1이건 6대2건 7대1이건 빨리 결정해 라고 저희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의 원인을 계속 민주당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저희는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단결 자체가 저희 공격 방향이 분산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비상식적이고 저희 반헌법적인 행위자들에 대한 분노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격을 해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들은 헌재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문영배 그 재판소장이 뭐 대행입니다만 무조건 빨리 일정을 해서 본인이 뭐 임시가 뭐고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저는 그거 되게 위험한 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저는 그렇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논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그럼 의견이 기회를 다르면. 잡아라. 아니 기회를 잡으라고 강제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게 기회를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기회를 잡는데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윤석열을 아니에요. 파면시키는 결과를 아니, 제가 내어놓는 얘기하자니까 길을 그걸 원하는 알 수 거죠. 없으니까 저희가 헤매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알 수 있으면 저도 그런 게 뭐 하랍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문영배 대행이 아니, 그러면 만약에 가능한 탄핵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기회를 왜 안 잡겠냐고. 그럼 알 수 없다면 네. 그냥 가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거. 그래서 만약에 사- 5대3이 사- 나오면 어떻게 하는? 아니 잠깐만 그러면 내가 거꾸로 네네. 질문을 하면 자 그것 때문에 나를 안 잡고 있으면 4월 18일 그냥 가요. 그냥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겠지. 문영배. 그냥 자 그럴 왜냐하면 수도 있고 대통령에게 복귀의 면죄부를 주는 것보다는 미결정 상태로 끝나서 대통령을 계속 탄핵 상태로 놔두는 게 낫다고 그러면 판단했을 그 수 이야기는 문영배가 만약 그런 상이라고는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일괄 탄핵을 통해 가지고 자 두 사람을 계속 유지시키고 끝까지 마흔역. 내부에서 결론 내고 마흔역 임명을 하고 자 그런 상황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 본인은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문영배 지금 소장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도 됩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보는 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한덕수 결정이 결국은 필요 없는 거야. 한덕수를 그때 결정할 필요 없었잖아요. 선입 선출로 쭉 왔으니까. 근데 그걸 왜 응해줬겠냐. 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지금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가 생겼다. 오염 생겼으니까 빨리 마은혁 구원투수 넣어줘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자 거죠. 그러면 마은혁 넣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일괄 탄핵을 다 해버렸습니다. 네. 마은혁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상태라면은 가능하죠. 4월 2일까지. 아니 일괄 탄핵을 하고 네. 행정부가 없어진 상황에서 마은혁의 불가능하죠. 그 대신 마은혁은 임명 못하지만 현재 상황에 헌재를 유지할 수 있죠. 두 사람의 임기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8인 체제로 가는 것이니 네. 마은혁은 들어갈 수 없다고요. 못 들어가죠. 그 근데 대신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8인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 계속 선고일은 안정해질 수 있는데 6인 체제가 된 상태가 되면 한덕수가 오늘 지금 2명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힘당이랑. 그래서 걔네가 어떻게 됩니까? 5대 3으로 기각을 시킬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5대3 기각이든 나를 그렇게 되면 먼저 복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문영배 재판관이 나를 정하고 가면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걸 밀어붙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존재하기도 해요. 그 날을 못 잡는 이유가 불안해서 리더십을 발휘 못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을 김영도 재판관이 지금 나서서 설득해야 된다. 만약에 기각이라는 상황이 와버리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헌법학자나 또는 재판연구관, 헌법연구관 출신들이 내부 상황을 보고 이런저런 분석을 하는 데는 거기서 일단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괄로 갈 것이냐 말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 한덕수와 최상목은 동시 탄핵을 하자. 그러면 2주호로 넘어갑니다. 임명하라. 안 되면 날리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지금 곽의정 동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유상임. 자 유상임 네. 장관이 쪽. 자 그 다음이 조태열로 넘어가는 모양이죠. 네. 조태열까지 가면 조태열은 절대로 본인이 대세에 순응을 하는 스타일이지 거부를 못할 것이다. 그까지만 가면 된다는 의견도 또 역시 있습니다. 백가쟁명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 상황에서 이런 이제 논쟁 속에서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수요일 오전이 되면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뭐 끝까지 저희가 뭐 일괄 탄핵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리겠고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됐을 때 그걸 기정사실화됐을 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저들은 최대한 180일까지 버티려고 할 것이고 그런 작전을 계속 끊임없이 쓰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어쨌든 그 경비계엄을 일으킬 만한 이사회 어쨌든 그 소동 이런 것들을 유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뭐 저희들이 그렇게도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시켜버리는 그런 개헌에 관한 얘기. 대신 그것만 하면 국민적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 뭐 4년 중임 같이 간다거나 또는 대통령의 파면 탄핵을 헌재가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하게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국민들을 설득시켜내는 뭐 그러한 어쨌든 이제 그 네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개헌이라는 주제가 지금 이 시점에 나오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저는 뭐 판단을 아니, 잘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마지못해서 꺼낸 예,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의 전망치대로 될 수도 있지만 저들이 노림수는 최대한 끄는 걸 것이고 그 과정에 우리가 서두에 헌법재판관 오염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5대3의 이 틀을 우리가 깨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10일 지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문영배 이미선 퇴임한 뒤에 한덕수가 새로 임명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신혜진님께서는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슈퍼챗을 보내줬는데 그 일은 안 생기겠죠. 자,
18일 이후에 두 사람이 퇴임했는데 자 아니 뭐 이미, 그러니까 이미 그 작전을 짜고 있죠. 작전을 저쪽에서. 짜고 작전을 있지만 얘기를 그것까지는 작전은 네. 짜고 있지만 네. 작전은 짜고 있지만 40여개 덫에 걸린다고 좀 봅니다. 40역을 임명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통령 지분 2명을 이제 임명한다 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이번 법안 내용에 권한 대행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놓는 것이죠. 거부권에 근데 당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라는 것은 명문화하는 것이지 해석상으로도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권한 대행에게 이 나머지 두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명문화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꼭 그 헌법재판소법이 통과되어야지만 우리 지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아니, 그런데 저것들은 한론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무엇이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이런 할 거예요. 상황을 무엇이든 다 하기 때문에 논리는 필요 없습니다. 주장만 하면 그걸 받아 쓰는 언론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논쟁을 붙여서 양쪽이 마치 비슷한 주제로 토론하고 그리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건 늘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죽하면 국무회의를 갖다 2명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을 갖다 막 올려놓고 앉아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오염이 되었다. 그 상황에서 5대3을 막기 위해서 지금 문영배 재판관 권한대행이 5대3이면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참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 같으면 저는 헌법재판소 이미 끝이 났다. 그리고 국회의 시간, 국회의 권한으로 국민을 믿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야 정말로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이 주제는 꼭 좀 다루고 넘어가야 하는데 장제원 건이에요. 장제원 건 보셨죠? 네, 네. 네. 야 무슨 이게 CCTV까지 다 나와가지고 제출되어 있는데도 이 여성을 정말로 피해자를 어떻게 지금 바깥에서 마타도를 하면서 욕을 했습니까? 이상훈 기자 일단 거론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까? 저는 김재림 변호사가 피해 호소인 예. 변론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장제원 변론을 아니. 여성 여성. 예, 예. 그래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지금 우리가 이 마당에 지금 전 국민의 인권이 지금 청구 앞에 서 있는 와중에 그 이야기 하기에는 좀 한가하다. 그리고 김재련이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성으로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 피해자가 몇 년 동안 지금 참고 있었고 지난번에도 미투 할 때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는데 이번에는 증거 자료를 다 모아서 이렇게 경찰에 이제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아예 말을 못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지금 제출했으니 장제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불가피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결국 이것도 사필 규정이다. 좀 시간과 좀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있었겠지만 반드시 이 범죄는 밝혀질 수밖에 없고 지금 모두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갈 구멍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도 저희가 예. 이제 뭐 이와 유사한 건인데요. 장익수 기자입니까? 장인수 기자. 예. 장인수 기자가 한 20일 전쯤에 유튜브에서 공개되면 국민의힘이 폭망할 것이다. 끔찍한 일들이 있다라고 이제 잠시 얘기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추후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예. 사실 그게 제보자가 접니다. 그래요? 네, 제보자가 저고요. 저한테 들어온 제보를 취재를 제가 넘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상당한 내용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공개되는 순간 저는 이제 취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세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최초의 제보를 받은 사람이 저 입장이고 제가 그걸로 넘겼었는데 그 내용들은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아주 그 국민의힘의 도덕성이 그러니까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이런 내용들이 분명하고 그게 이제 조만간 공개되게 되면 국민의힘은 아마 공중분해될 것이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오늘 장제원 사건과 같은 유사한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아주 그 이상이죠. 더 그 커졌죠. 이상으로. 예. 저도 뭐 상상은 되는데 네, 말씀을 네. 좀 드릴 수가 없고 네. 이상호 기자도 상상되는 부분이 바로 오는 거죠. 네, 삘이 딱 오네요. 자, 그럼 국회의원들 몇 명이 가담을 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가담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몇 명 정도 가담이 됐습니까? 지금 명예훼손과 전혀 상관없어요. 예, 아무런 예, 얘기도 안 인정이 했어요. 안 몇 명 되니까요. 정도가 예. 가담이 됐습니까? 숫자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 가담이 됐고요. 한 5명 정도 가담이 됐습니까? 뭐 어쨌든 예 국회의원이 가담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해외에서 그런 일이? 국내에서죠. 국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예, 국내에서고 그 장 기자와 이모 기자는 그 상당한 내용을 실제로 증거로서 갖고 있다, 영상으로서 갖고 있다. 영상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술한 사람의 네. 이제 정언도 확보를 다 했다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게 언제쯤 지금 이제 공개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조만간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조만간 있습니다. 공개할 것이다. 이제 이 내용은 감당이 불감당인 상황 같으면 5명 이상의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관여가 됐고 그것은 상상 초월의 수준이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갑자기 김학의가 생각이 나요. 왜 그러지? 자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김학의 수준의 화질이 아니고요. 아. 예, 그 이상의 선명하다는 화질이겠죠. 말씀이시죠. 예.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곧 폭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국힘은 선거든 뭐든 아무것도 못할 것인데 제가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은 네. 거기에 가담한 국회의원들이 현직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다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 부분을 얘기를 예. 않겠습니다. 그 두 기자가 이제 폭로를 할 것이다. 폭로를 할 것인데 뭐 5명 이상이다라는 말씀에 부인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최소 5명 정도가 가담되어 있는 초대형 사건이 국힘 쪽에서 아마 터져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폐륜적 드리겠습니다. 사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폐륜적 사건. 그렇죠. 뭐 폐륜이 아니고 이제 넘어서. 집단적 폐륜 뭐 사건이다. 거의 망나니 수준이고 수준이죠. 그것이 영상으로 다 담겨 있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정책 생명이 끝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선 치를 아마 근본적인 자격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동시에 지금 방송을 봐주고 계신데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싸워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또 특별한 편지 하나를 공개할까 합니다. 제가 송영길 대표로부터 최근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옥중 편지가 왔는데요. 내용은 매일 밤 전 국민들을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윤석열 내란 여진이 계속되고 여진이 있네요. 계속되고 있다. 최근 방송에 예 천여개를 준비 종이학 예 천여개를 그리고 준비를 기획했다는 기사를 보고 목요일이 종이관 종이관을 이제 예, 준비를 했다. 노상원 이 친구가 서울구치소에 있다는데 지금까지 만나지를 못했다. 지금 이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송영길 대표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봉식 서울청장은 복도를 지나다가 마주쳤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도 몇 번 조언을 했다. MBC 방송에서 설민석의 선을 넘는 클래스 프로에서 예. 이봉창 윤봉길 의사를 설명하는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어렵게 모든 국민들이 밤을 새워 싸워서 구속시킨 윤석열이 탈옥해버린 서울구치소. 헌재 결정이 늦어져 매일 잠 못 이루는 밤. 악몽에 시달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 처음부터 마흔형 재판관 임명에 총력을 집중했어야 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판결보다 먼저 헌재 결정을 유도하려는 욕심이었는지 8인 체제 결정을 사실상 용인했던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나 하는 걱정이 드네요. 그래도 8대0 탄핵 인용이 안 될 수 없다고 자유해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4월 2일 항소심 1차 공판과 보석 심리 이제 예? 에 최선을 다해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탄원 서명에 열심히 협력해 주신 정계환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방송에서 보석 탄핵 서명을 할 때 우리 이상우 기자도 있고 저도 하고 스픽스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수천 명이 이렇게 탄원에 동참을 해 주셨고 지금 우리 댓글창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 스픽스 지금 댓글창이나 더보기란에 보시면 꼭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한 탄원에 동참을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링크가 올라왔네요. 링크가 지금 링크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송영길 대표가 꼭 보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댓글창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제작진들은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여러분들 방송 나가지 마시고 댓글창 올라오는 걸 보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댓글창 올라오는지 올라오지 않는지 지금
프롬프트에 저한테 우리 제작진 좀 의견을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까? 자, 이거 댓글장에 이제 네,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자, 댓글장에 계속 좀 보석 청구 단원서가 스픽스 이름으로 올라오는데 계속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많은 분들이 자, 요렇게 좀 해서 꼭 보석 단원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좀 올려주시고요. 송영길 대표 보석 청구 단원서, 그리고 더보기란에도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제작진은 더보기란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저희들 꼭 해야 하는 것인데요. 자,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광고인데요. 저희들이 인터넷 비교원 광고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고 있다라고 해서 스픽스를 봐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집에서 휴대폰 그리고 인터넷 정수기와 같은 제품 교환 또는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 꼭 인터넷 비교원에서 가격 비교하시고 또 현금으로 108만 원까지 드리는 혜택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픽스를 통해서 연락했다고 하면은 더 많은 혜택 드리니까요. 꼭 스픽스를 통해서 1670-2571 1670-2571 전화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산삼순백인데요. 산삼순백 4월 광고 우리 이벤트가 있습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비료 아예 없이 비바람 있음 맞으면 7년 동안 키운 것인데요. 자, 온라인 구매 후기가 15,000건이나 되고요.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 요즘은 어떤 제품 구입할 때 후기 보고 많이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순백 1+1과 추가 서비스로 순백 10병을 더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자, 가정에서 건강 지키기 위해서 드셔야 하거나 또는 주위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선후배에게 선물할 일이 있으면 1666-1080 산삼순백으로 꼭 검색을 해보시고, 검색창에 산삼순백 그리고 전화문의는 1666-1080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필요한 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 단원 쭉 올라가고 있고요. 신청했다고 많은 분들 또 의견 주시고, 박용님께서는 단원 완료했다. 그리고 선고 지연 단원서도 동참해 주시죠 하던데, 이거 선고 지연 단원은 저도 했고 오늘 정치본색 프로그램에서 또 홍보를 해서 아마 11시간 만에 한 30만 명 가까이 됐는데, 100만 명을 이제 모아서 우리가 선고 지연에 대한 단원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선고 지연 단원서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많이 들어가서 동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만 원나 도달했을 것 같아요. 예, 투유님께서도 단원서 서명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실제로 엄청 고맙다고 말씀을 많이 주셔서 스픽스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각별하게 고마움을 전했다는 말씀, 그리고 남영신 여사님이라고 정말로 배우자로서 열심히 당신의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가처럼 살고 계신데요. 정말로 집도 한 채 없이 전세 집에 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송영길 대표 기억하시면서 꼭 단원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역전용사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많이 올라오는 분들이 5대3이 사실이냐 이게 막 올라와요. 5대3이 사실이냐? 네, 미확인입니다. 미확인인데 미확인이고, 저희들 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네, 이런 상황도 나가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예, 거기 예. 때문에 5대3이 너무 많이 오늘 회자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5대3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하지만 예, 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좀 이렇게 그 부분에 헌법재판소도 지금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 있다. 내일은 선고일에 대한 지정이 없지만 모레 아마 회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덕수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결정보다는 이제는 국민의 판단과 결정, 민주당 제1당의 결정으로 이 상황이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아까 나왔던 그 김정원 사무처장 또 똑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저 내용을 헌법재판관들과 공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악의 상황에는 최악의 대비책으로 반드시 맞서서 국민들이 이겨낼 것이다 라는 확신 여러분들 가지시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문대림 의원이 저희들 스픽스가 고발뉴스가 그리고 김종의 탄탄TV가 김한나 지역위원장이 실제로 목숨 걸고 싸운다. 여러분들이 목숨 걸기 전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 민주주의 지킨다라는 분 여러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해서 그 상황이 유발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고 민주당의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고 문대림 의원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중심에서 잘 싸워 주시라는 우리가 격려의 박수를 좀 드리면서 예, 잘 받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래도 다짐을 굳게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 잃지 않고 가자는 의미에서 뜨겁게 두텁게 박수를 치면서 오늘 역경영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